정확하게 돈 터치. 청년부자 레시피. 연말정산. 안녕하세요. 장예원입니다. 사회 첫 발을 내딛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똑똑하고 또 현명하게 돈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개념 있는 희애 씨의 손희애 씨,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요. 또 사회초년생 손기철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? 우리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13월에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거든요. 기철 씨는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?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요? 그 연말정산 회사에서 늘 하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. 정말 많아요. 이게 급여 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절대 피해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정말 3년차, 4년차가 돼도 내가 하긴 했는데 연말정산을 왜 했고 정확하게 왜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초부터 쭉 한번 짚으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질문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. 연말정산이란 뭔가요?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세금을 정산하는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우리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 꼭 내야 되는 거 뭔가요? 세금이죠. 세금, 맞아요. 기철 씨 모르는 표정인 것 같은데 세금 안 내면 큰일 납니다. 기철 씨는 세금 잘 내고 있나요? 근데 저는 제가 세금을 낸 기억이 없는데 그럼 저는 연말정산이랑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? 관련이 있죠.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를 꼭 내야 되는데요. 이걸 내가 직접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이미 기철 씨의 급여에서 떼갔습니다. 이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건데요. 그런데 연말 쭉 한 해가 지나가고 나서 정산을 한번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걸 100% 제대로 거두어 갔는지 정산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만약에 국가가 나에게서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려줄 것이고 혹은 나의 급여에서 좀 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너 빨리 더 내놔 해가지고 더 가져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런 것도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?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그리고 대체 내 급여에서 왜 떼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. 우선은 총급여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총급여액은 우리가 달마다 받는 급여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.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값이 연말정산에서 대상이 되는 값인데요. 비과세 소득이 뭔지 아시나요? 그 말씀 중에 비과세 소득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. 비과세 소득은 단어 그대로 아닐 비거든요.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라는 말입니다. 비과세 소득? 이 연말정산이 이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거니까 그럼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비과세 소득은 대표적으로 여비, 식대,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안일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비과세 대상은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비과세 소득의 내역들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그 급여 명세서 중에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. 그것도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맞아요. 과세표준 어렵죠. 이제 과세표준은 우리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내역들을 다 제한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모든 국민들에게 다 다른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세금을 매기면 사실 그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
일정 구간을 만들어 두고 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.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. 이렇게 딱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.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맞아요.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굉장히 헷갈리잖아요.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소득공제는 소득의 몸집을 줄이는 거고요. 세액공제는 세금의 몸집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. 소득공제는 우리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,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소득의 몸집을 줄이는 공제 과정이고, 세액공제는 우리가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일정 결과값이 생기겠죠?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돼 라는 결과값이 도출이 돼요. 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하는 게 세액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도 있을까요? 당연히 있죠. 우선 소득공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소득공제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요,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.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시고 나서 소득공제를 보시려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이신 분들이 연간 240만 원까지 대상으로 이 금액에서 40%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청약통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청약통장에 본인이 얼마를 저축하는지는 자유예요. 그러나 240만 원이 최대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공제 대상 최대 240만 원이고 여기에서 40%까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6만 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네요. 그렇다면 세액공제와 좀 궁합이 좋은 상품도 있을까요? 연금저축인데요. 이 연금저축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20대나 30대 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연금저축? 그거는 먼 얘기잖아요. 그쵸? 노후에 받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잘 알고 계시는데요.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저는 얘기가 너무 먼 것 같아요 라고 가입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.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 하신다면 이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 연금저축은 본인의 총 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 기준은 5,500만 원인데요. 본인의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 이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6.5%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, 본인의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을 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13.2%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청약은 제가 최대 24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최대 400만 원 대상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. 이게 20대나 30대처럼 젊은 세대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? 그럼요.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시고 누구나 노후를 대비하실 수 있는 상품,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가입하러 가면 되겠네요, 딱. 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거지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오히려 혜택은 더 쏠쏠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보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게 연말정산 면에서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죠.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연말정산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연금저축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.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연금저축을 멀리하지 말자. 맞네요. 노후만 대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고맙습니다.